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인도에서 28년 동안 계시면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시면서 우리나라 언어인 훈민정음과의 재미있는 관계를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2000년도에는 한국에도 책까지 출판하시면서 알려지지 않은 우리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을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본 책에 나온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요즘 SNS의 대세인 유튜브를 통해서 더 흥미있는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보내주신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도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영상의 내용들을 통해 이번 2021년 10월 9일 한글날을 더욱 뜻있고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산스크리트 문자와 훈민정음에 대한 재밌고 놀라운 관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김봉태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책을 냈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가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내지 않고, 또 목사가 또 이런 책을 내느냐 하실까봐 가만히 있다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주저넘지만, 그때 당시에 아주 재밌었던 그런 사건과 우리 훈민정음과 정말 이 인도 산스크리트와 문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때 경주에서 20, 30대의 청년들이 인도 푸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때 참 이상스럽게도 한 청년이 젊은 어린 청년에게 어이 사분도 이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건 인도말인데 니들 인도 가기 전에 인도 말을 다 익혀고 왔느냐 하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상회를 가봤습니다. 상회를 가서 야, 금방 한 말 그들 한번 인도 사람 하면 해봐라. 그러니까 하길래 빨리 해보라고. 어이 사분도 한번 해보라고. 어린 종업원한테 어이 사분도 하니까 쫓아가서 세뱃 한 장 가지고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경상북도 경주마을과 인도의 힌두하고 국가 공용어인 힌두하고 이렇게 똑같이 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놀라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말이 같으면은 문자에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연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학생이 중국에서 온 학생이 한 명 있었고, 또 몽고에서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학생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인지 대감께서 쓴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쓴 말 중에 상형이 자방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때의 상형이 자방고전 할 때 고전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몽고라는 말입니다. 몽고 글자란 말입니다. 그 옆에 몽고 학생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내가 옛날 책에서 이 글자를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몽고에만 가면 이 글자를 있는 책을 구해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몽고 학생하고 중국 학생, 유학생 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글자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인지 대감께서 이 말씀하신 거에는 혼정의 해례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상형이 자방고전이고 또한 음협 7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음협7조라는 말은 7조 그 음성을 쓴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산스크리트어 대원하게 문자하고 그때 몽고 문자가 이상스럽게도 그 음협7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더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상스럽게 도표를 보시니까 여러분들 참 닮은 데가 많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음협7조라는 말 중에 그 아설, 순치후, 반치, 반설 이 7개의 글자만 다시 한번 가서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도표에 아주 참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다음번에는 이제 그러면 저 정인지 대감과 또한 그 용제총화를 쓴 성현대감의 그때의 그 음성학을 이분들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당시에 왜냐하면 성현대감께서는 이 몽고 문자를 말씀 안 하시고 아주 그 모양과 이러한 모든 절차가 그 범자를 닮았다는 이런 말씀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도표에서는 이 산스크리트 문자와 또한 훈민정 문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이상스럽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한글은 곡선이 많고 참 이 대원하글의 이 산스크리트 문자 곡선이 많고 한글은 직선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근데 기가 막힌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 쓰는 반전음과 유성기음, 반전음 5자 또 유성기음 5자 겹치는 자 포함해 가지고 이 9자가 이상스럽게 빠져 있습니다. 도표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번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표 3과 도표 4를 한번 보시면 이상스럽게 유성기음과 반전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 빠져 있는데 이상스럽게 또 비음, 이 성현대감께서는 이것을 불청볼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옛 이응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 창제의 훈민정 창제의 이러한 그 음성학과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시고 했는지 모르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스럽게 도표를 제가 맞춰보니까 산스크리트 대원하글의 문자와 우리 훈민정 문자가 일치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도표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그럼 용제총화에서 그 성현 대감께서 말씀하신 그 기자, 체, 의, 범자, 위지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범자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의 대원하글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위치했다면 그럼 대원하글이 8자음과 한글 훈민정 8자를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곡선과 또한 직선이 일치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신기하게도 훈민정음 한글과 이 산스크리트 문자를 언급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정인지 대감과 또한 성현 대감이 있지만은 외국인 2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는 책을 쓴 그 언더우드 선교사 책을 보면 이분이 인도에 가려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산스크리트를 공부한 데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 어떻게 하냐면
2018년에 발행된 책인데요. 거기에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보면 한글은 이상스럽게도 산스크리트 글자를 닮았다, 이런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분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맞아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1963년에 한 펄벅 여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해서 이 두 책이 다 시중에 가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분은 이 한글은 내가 보기엔 세계에서 음성학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두 번째 글자가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를 닮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도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 대원의 문자와 우리 훈민정음과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그 대원아가리와 한글 이 말을 가지고 딱 보면은, 대원이라는 말은 그 인도의 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주 한없이 크다, 넓다는 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리라는 말은 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하면 대워, 한, 나가리, 글, 한글, 한글하고 대원아가리라는 뜻이 이렇게 일치하는가, 그것도 참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쓰이지 않는 글자가 4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산스크리트 대원아가리 문자는 이 글자가 있는데 지금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가 상당히 흡사하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순경음 비읍 밑에 동그라미 쳐 있는 순경음 비읍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아이 추워라 이런 것을 가끔 들으면 아이 추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비읍도 아니고 이응도 아니고 아이 추브라도 아니고 아이 추워라도 아니고 이응도 아니고 비읍도 아닌 비읍 밑에 동그라미 있는 순경음 비읍 발음이 이상스럽게 인도 발음에 이 대원아가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쓰고 있는 이 발음을 우리는 왜 없앴을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반시옷 세모자 비슷한 거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이것도 지금 인도 글자에는 살아 있습니다. 이 글자에 살아 있는데 이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그 북한 말에 간다 새끼를 간다 쉐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다 새끼 할 때 시옷 발음, 간다 쉐끼 할 때 시옷 발음은 이상스럽게 시옷 발음보다는 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반시옷 산스크리트 대원아가리가 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스럽게 모양도 비슷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옆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시옷하고 이 시어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인 히읗 응자입니다. 응자, 이건 동그라미 위에 줄을 하나 큰 건데요. 여기에 사람들은 대개 전라도 사람들이 상대방이 동의를 구할 때에 그렇지 이런 말 하는데, 이건 응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히가 합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히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가 똑같은 글자와 똑같은 발음이 산스크리트 대원아가리에 살아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니응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위에 점 하나 찍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할 때 도저히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을 영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영자가 이게 이도 아니고 응도 아니고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영 안 된다,
근데 대원아가리도 산스크리트 대원아가리도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똑같은 게 인데 왜 우리는 이걸 없애고 안 쓰고 인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쓰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참 재밌는 현상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는 인도에서 오랫동안 2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은 제 신분이 뭐 학자도 아니고 또한 이런 훈민정 이런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뭐라 하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20년 책을 읽을 때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도 말과 우리 이 산스크리트 문자와 또한 훈민정 한글과 상당히 비슷한 것인데 말도 이상스럽게 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본도 도대체 사본이라는 말이 인도 말인데 어떻게 경북 경상도에서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도는 이 반말입니다. 우리 말에도 반말과 존댓말이 있지만 인도 말에도 반말과 존댓말이 아주 뚜렷합니다. 근데 도라는 말은 그 반말인데 비는달라는 사본도 이런 왜 반말이 우리나라에 섞였을까? 그 경상도 말로 존칭어에는 끝에 예를 붙입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인도 힌디어에도 존칭어에는 예가 붙습니다. 참 이건 누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썼습니다만 술이 아주 뭡니까 요새를 부리고 뭐 할 때 중문에 올 때 쓰는 말인데 수리 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수리 모하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지금도 우리나라와 인도와 똑같이 존재할까? 참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는 놀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54년생이고 나이가 지금 68, 지금 68살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자치기를 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자치기를 아시는 분이 아시지만 요새 젊은 사람은 자치기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인도 시골에 가면 자치기 하면 자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놀이하고 말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 그래 한 살 먹었다. 이런 살이라는 말이 똑같이 한 해가 변한다. 살이라는 말이 인도 말하고 한말 똑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머리빨이 좋다. 야, 그 머리빨이 참 빛나고 좋다. 길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발하고 한국의 머리빨 똑같은 말입니다. 힌디하고. 그래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목사로서 본만을 다하지 이런 뭐 훈민정음이니 뭐 산스크리트니 이런 말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연구하고 또한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표에서 봤지만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본다고 공부해 본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